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된 소식 하나를 가지고 해상풍력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는 경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150조 국민성장펀드 왜 첫 투자처로 신한 해상풍력을 택했는가입니다. 1 오프닝 마이너스 왜 이 뉴스가 중요한가?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제목 많이 보시죠. 150조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처는 신한 해상풍력, 정부, 녹색 인프라 투자 본격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면 3조 4천억 PF, 지분 투자 2,500억, 390MW급 해상풍력,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 숫자와 전문 용어만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내 돈, 내 삶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이고 왜 만드는가? 왜 신한 해상풍력이 첫 투자처가 되었는가? 이 투자 흐름이 앞으로 한국 경제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먼저 핵심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조성하는 총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펀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단순한 증시 부양용 자금이 아니다. 이름 그대로 성장에 초점을 둔 펀드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 인프라, 기술, 에너지 등 장기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자금 풀입니다. 공공자금 플러스 민간 자금이 결합된 구조,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이 함께 들어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즉, 정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방향을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돈까지 같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펀드의 첫 상징적 투자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전남 신안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3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규모부터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위치, 전남 신안 우이 일대, 사업 규모 390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특징, 현재 국내 전체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 약 320MW 수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기존 전체 해상풍력 용량을 뛰어넘는 규모가 됩니다. 일정,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 2029년 완공, 이후 25년간 운영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도 화려합니다. 하나오션,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 이테닉스 등. 특히 하나오션은 해상에 대형 풍력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설치선, 설치용 선박을 직접 건조해서 2028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발전소 하나 짓는다 수준이 아니라 조선, 건설, 전력, 신재생 에너지 운영 관리까지 여러 산업에 동시에 파급 효과를 주는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4. 돈의 구조 마이너스 3조 4천억 PF와 2,500억 지분 투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돈은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약 3조 4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로 진행됩니다. 4-1 PF 구조 이해하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에 이 프로젝트가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앞으로 25년 동안 전기 팔아서 돈을 벌 거니까 그 수익을 믿고 지금 돈을 빌려준다 라는 구조입니다. 이번 PF는 비율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지분, 에퀴티 투자 15%, 대출, debt 85%, 3조 4천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분 약 5천억 수준, 나머지 2조 9천억 정도는 대출로 조달되는 셈입니다. 4-2 국민성장펀드의 역할. 여기서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에서 2,500억 원을 출자하여 이 지분 투자분의 절반 정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지분 주주 중 한 축을 국민성장펀드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고위험 후순위 대출 리스크가 높은 대출 구간에는 정부 재정이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가 높은 구간은 공공자금이 먼저 떠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 구간은 은행, 보험,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서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와 국책은행이 먼저 방패를 들고 앞에 서줄 테니 여러분, 민간 금융도 뒤에서 같이 밀어줍시다. 라는 형태의 위험 분담형 투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금리 구조와 시장 관점. 시장에서는 이번 PF의 금리 구조를 선순위 기준 연대 고정금리 형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 고정금리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곧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정부의 큰 그림, 마이너스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번 투자 결정은 그냥 수익성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후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 GW 구축,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태양광, 풍력, 수소, 저장장치, ESS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회의를 열어 항만 선박 인프라, 전력 개통망, 일명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지원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한 해상풍력 투자는 이 정책 방향의 시범 사례이자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한국 경제와 개인에게 주는 시사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개인 투자자 또는 국민 입장에서 뭘 봐야 하지? 7-1 한국 경제 관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 기존의 석탄 가스 중심에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설치선 건조, 건설 해상 기초, 해양 구조물, 전력 설비, 유지 보수 산업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녹색 인프라 이꼬로 새로운 투자 영역. 과거에는 도로, 철도, 공항이 대표 인프라였다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 수소 인프라 등이 장기 투자 자금이 몰리는 핵심 자산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2 개인 투자자 관점. 직접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수혜 산업을 눈여겨볼 것. 해상풍력 관련, 발전 공기업, EPC 설계 조달 시공기업, 터빈 케이블, 구조물 제작사, 설치선 해양 플랜트 관련 조선사 등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어디인지 추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 에너지 전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지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산업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이 결합된 국가 전략입니다. 국민 성장 펀드는 그 전략을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8정리 마이너스.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는 150조 원 규모의 대형 성장 자금 풀로 첫 상징적 투자처로 전남 신안 390M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사실상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3조 4천억 원 PF 구조, 지분 15%, 대출 85%, 국민성장펀드가 2,500억 지분 투자 플러스 고위험 구간 공공자금 참여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위험 분담형 인프라 투자 모델입니다. 이번 투자는 2035년 온실가스 최대 61% 감축, 2030년 해상풍력 14.3 GW, 재생에너지 비중 21.6%라는 정부 목표와 맞물려 있으며 한국 경제의 녹색 인프라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투자 지형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단순히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PF라는 단어를 넘어서 이건 국민성장펀드가 지향하는 성장축이구나. 정부가 에너지 산업 구조를 이렇게 옮겨가려는 신호구나. 이렇게 큰 그림 속의 작은 조각으로 보시면 뉴스 한 줄에서도
투자와 경제의 방향성을 훨씬 뚜렷이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